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년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희정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10명 중 7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밥도 잘 먹고 반찬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백질 결핍 때문입니다. 흔히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단백질 식품은 두부, 계란, 고기류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식재료는 너무 흔해서 대부분 관과하고 계십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있을 겁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진료하며 만난 몇 분의 환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은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끼 다 챙겨 먹는데 자꾸 힘이 빠져요.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엔 밥과 김치, 점심엔 국수, 저녁엔 나물 반찬 2~3숟갈. 탄수화물은 충분했지만 단백질은 부족했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 낮았고 혈중 단백질 수치도 기준 이하였습니다. 정은자님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몸이 이상하게 약해졌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 결핍의 신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종길님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손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인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역시 단백질 결핍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단백질의 양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첫째, 근육이 줄어 넘어짐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면역세포가 줄어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셋째, 상처가 느리게 낫고 피부가 얇아집니다. 넷째, 빈혈 부종 같은 증상이 따라옵니다. 다섯째, 소화력과 심장 기능까지 약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피, 면역, 심장, 혈관 모두의 재료입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음식을 잘못 고른 탓입니다. 밥과 국만으로는 몸이 필요한 재료를 채울 수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식품만 바꿔도 이 결핍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3가지. 그 정체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이 음식들은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여러분 냉장고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근육 회복과 면역 강화에 탁월하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작은 새우 몇 마리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70g이나 들어 있습니다. 두부의 4배, 계란의 10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충남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은 건새우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 비율이 높아 근육 합성 효율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더 빠르고 완전하게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돌봤던 서울 송파구의 김순자님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새우를 식단에 조금씩 넣게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한 줌, 밥 지을 때 한 줌. 3개월 뒤 검사에서 근육량이 1.2kg 늘었습니다. 허벅지 근력이 강화되면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더 좋은 건 속이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통조림, 즉 고등어 꽁치 통조림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와 일본 오사카대 의학부 공동연구팀은 통조림 공정에서 생선의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소화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증기로 조리하기 때문에 딱딱하던 생선 뼈가 부드러워지고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는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속 염증을 줄여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돕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노화연구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합성률이 오메가3 섭취로 평균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고등어나 꽁치를 자주 먹으면 같은 단백질도 더 효율적으로 내 몸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검은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근육량이 7% 증가하고 혈관 염증 수치 CRP가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백질 보충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검은 콩 껍질 속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즉, 단백질로 근육을 채우는 동시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아서 밥에 넣거나 볶은 후 가루로 만들어 미숫가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건새우 고등어 통조림 검은 콩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으며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 꾸준함이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식품의 궁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궁합이 맞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첫 번째 조합, 건새우 표고버섯입니다. 건새우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햇빛을 받아 자란 덕분에 식품 중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된장찌개나 볶음에 건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리는 완벽한 한 그릇이 됩니다. 두 번째 조합, 등푸른 생선 통조림 묵은지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주고 묵은지의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은 오메가3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할 때 근육 내 염증 지표가 25%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묵은지 고등어찌개, 옛날 어머님들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세 번째 조합, 검은 콩 현미입니다. 검은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미에는 이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구성이 완전해집니다. 한국영양학회지 발표 논문 2021년에서는 검은 콩과 현미를 2대1 비율로 섞은 식단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단백질 합성 효율이 3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검은 콩밥은 우리 조상들의 밥상 속에 이미 담긴 완벽한 과학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단백질의 비밀이 보이실 겁니다. 단백질은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건새우 한 줌, 등푸른 생선 한 캔, 검은 콩 한 줌. 이 세 가지를 서로 궁합에 맞게 돌려가며 드신다면 한 달 안에 몸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 단백질 식단을 7일간 실천할 수 있는 7일 챌린지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식으로 섭취해야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는지 과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알아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모르시면 효과는 절반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7일 챌린지 플랜입니다. 첫째, 아침 단백질은 하루의 엔진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공복 1시간 안에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단백질 반찬 한 가지, 건새우 한 줌 볶음 혹은 검은 콩밥 한 공기로 충분합니다. 미국 텍사스대 영양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한 그룹이 저녁에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30%나 높았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이 하루 전체의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둘째, 점심 단백질은 활동 중 에너지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점심엔 등푸른 생선 통조림 한 캔, 묵은지와 함께 드셔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과 유산균의 조합이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혈류가 근육으로 단백질을 더 많이 실어 나릅니다. 셋째, 저녁 단백질은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건새우 국이나 검은 콩죽처럼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이 이상적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팀은 단백질을 저녁에 섭취한 그룹에서 수면 중 근육 회복이 25%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백질은 잠든 사이에도 몸을 다시 세워주는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3번, 식사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일정하게 공급받고 근육 합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아침엔 검은 콩밥 한 공기, 점심엔 등푸른 생선 통조림 한 캔, 저녁엔 건새우 국 한 그릇. 이걸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서도 7일간 고단백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체력, 기력, 수면의 질이 평균 20% 향상됐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밥상의 단백질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만 바꿔보세요. 단백질을 챙기면 한 달 뒤엔 몸이 기억할 겁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3가지. 이제 밥상에서 직접 실천해보세요. 단백질은 분명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기둥도 지나치면 무너집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건강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쓰고 남은 찌꺼기를 요소라는 형태로 배출합니다. 그 일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계속해서 이 요소를 걸러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고단백 식단을 장기 유지할 경우 혈중 요소질소 비유행가 상승에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1.6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충제가 몸에 맞는 건 아닙니다.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은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나 유청 성분을 잘 못 받아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건새우, 검은 콩, 들깨, 이런 음식들이 몸에 부담이 적고 흡수도 부드럽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 속에 적당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체중 1kg당 하루 1g, 즉 60kg이면 단백질 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챙길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말 것.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실 것.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면 의사 상담 후 섭취할 것. 넷째, 가공 단백질보다 자연 식재료를 우선할 것. 다섯째, 매일 꾸준히 균형 있게 먹을 것.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세우는 재료일 뿐입니다. 많이보다 오래, 과하게보다 꾸준히. 그것이 진짜 건강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상에서 근육과 면역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몸이 다시 젊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